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 김정민이라는 사람의 성과, 업적, 개인적인 인생의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명창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계적인 명창, 또 전통 문화 판소리로 유럽을 흘린 명창,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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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그라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 판소리 사랑을 세계에 전파하는 김정민입니다. 네, 한 소절 멋지게 거기서 얼쑤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K-팝에 이어서 전통문화 판소리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해외에 알리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프랑스에서도 지금 판소리 공연을 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공연이었어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주최한 공연이고요. 네. 파리하고 낭떼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그쪽에서 판소리 5바탕이 있는데 네. 5바탕 중에 4바탕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를 제외한 춘향가, 심청가 요 4바탕을 구성을 만들어 갖고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나절 만에 티켓이 다 팔렸고요. 오. 그래서 만석이었고 네.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저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공연이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가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판소리 공연하면 생소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생소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저한테 집중하고요. 모든 관객이 저한테 눈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서는 다 집에 안 가고 네. 아직 저도 쉬어야 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붙잡혀 있던 것 같아요. 네. 붙잡혀서 뭐 하셨습니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근데 네. 단체로 사진을 안 찍어요. 꼭 개개인이 저하고 한 장씩 꼭 찍고 가느라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석 매진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재였다면 그렇게 네. 매진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1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에서 판소리 완창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밀라노, 그리고 베네치아, 그다음에 피렌체, 로마, 이게 순회 공연들을 했거든요. 네. 그 5번 공연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고요. 그때마다 전색 매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네. 저를 보고자 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꽤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공연을 하신 거네요?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4, 5년 정도 네, 그 된 정도 것 된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있었어요? 제가 원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우연찮게 제가 10년 동안 이제 완창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이제 기획자가 제 공연을 보러 와서, 이 공연 정말 너무 좋다. 한번 우리 이탈리아에서 공연 무대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어렸을 적에 꿈이 네.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태리부터 이제 유럽에서 네. 꾸준히 해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최고 판소리 대회에서도 나가셨고 또 뉴욕 카네기홀이나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 근데 여러 공연을 해 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 기억에 남는 공연자가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겠지만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걸 꼽는다고 하면 19년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흥보가 완창이 성황리에 맞춰진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적벽가 공연으로 그쪽의 3대 극장에 속하는 네아더로도 그 공연장에 1430석이 매진된 그 공연장이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19년도 처음 공연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너무 폭발적이었죠. 그러니까 그쪽의 분들은 오글이라는 걸 끼고서 저의 손짓, 발짓 이거를 진짜 숨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음악일 테고 할 텐데 네.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지 해서 무대에서 굉장히 놀랬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구나라를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웃기고 슬픈 것을 노래할 때는 본인들도 어깨에서 이렇게 흐느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즐거움을 노래할 때는 그들도 너무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커튼콜이 거의 4번, 5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다른 거잖아요. 네. 언어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아, 그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 음악이라든가 그런 음악을 가사를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도 저하고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 예술은 다 같이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네, 저 사람들도 네, 전달되는 거죠. 그대로 느껴지는구나. 네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겠네요. 직접 느꼈던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인데 나의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걸 느끼셨는데 보면 우리나라의 뭐 판소리나 뭐 이제 음악 자체가 한이 많다. 아니면 이제 흥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한의 민족이라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거에서 파생된 노래 때문에. 음. 슬픔을 노래했던 그 노래를 기억하기 때문에 한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이탈리아가 사실 자기들이 이 오페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테너, 소프라노 다 나눠서 배역들을 하는데 넌 혼자 1인 면역을 하는 거니. 그런데 이 박자, 장단 하나에 그냥 고수 하나로만 음악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혹시 이 오페라가 너네가 먼저 본 고장 아니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노래는 마치 보물 창고다. 그래서 오늘 밤 너가 나에게 준 거는 굉장한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죠. 그러면 그 부분이 신기하긴 하겠네요. 즉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음역대가 다른 사람들 네. 아니면 다양한 네. 악기 이런 게 없다는 걸 그렇죠. 가지고 네. 그러니까 판소리를 제가 그 완창 무대에 올린 것은요. 사면을 쓰는 공연이에요. 그냥 부채를 피고 접고 하는 공연이 아니라 연기하고 노래하고 각 인물들을 분석해서 다 다르게 노래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네. 오페라가 1인 오페라로 전달되는 거죠. 1인 오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한테는 네네. 다양한 느낌을 그렇죠. 줄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저도 보면 가끔씩 판소리 공연 보지만 놀라운 생각이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판소리를 또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본인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야금을 시작으로. 가야금을 네. 시작으로. 워낙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법관이 되길 원하셨고, 근데 아버지의 기대에 다르게 네. 저는 숨어서 노래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가야금을 연주하다 보니까 우리 그 남자분들이 그 골프나 네. 하면 공이 막 밤에 보이잖아요. 보통 당구 때 네, 그렇죠. 당구가 보이듯이 저는 음률이 땅다다당다다당다다당다다당다다당다다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 음률이 밤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음악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네. 국악의 그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판소리 공연을 본 거예요. 근데 판소리가 다양하게 내가 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안비치 선생님, 그리고 오봉려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자로 데려가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판소리가 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고향이 호남이 아니라서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인. 네네. 네. 그래서 사투리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시방 갈 텐데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보라라 이렇게 계속 이제 사투리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투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판소리의 그 고장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선생님들이 그 노래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뭐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면 항상 그렇게 물으세요.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강원도래요. 그러면 강원도이면 소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 이제 고향을 속여야겠다. 네, 이제 목포가 돼야겠다. 네. 그래서 목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선생님한테 갔더니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시니 목포인데요 그랬거든요. 목포 얘기면 소리를 잘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소리를 했죠.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역시 목포께 목구생이 뒤집어지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소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대회를 나갔는데 목을 막 이거 풀고 있었더니 한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원인데 그래서 남원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남원 얘기면 들어볼 것도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아따 저 얘기가 목포에서 목구생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무엇이요? 남원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고향을 기억하지 않고 노래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내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가 시작이 너무 좋아서 됐는데, 네. 근데 이 판소리를 할 때 아까 잠깐 들었던 게 내가 너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잘한다 하니까 하는 겁니까?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판소리를 들었을 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지? 저는 그때 그걸 느꼈었거든요. 세계의 모든 음악들이 뭐 재즈라든가 이런 음악들이 아시아권 음악들이 세계를 재패했을 때 내 음악도 판소리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정말 조상들이 깎아 만든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지? 매번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 음악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음악이구나.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잘한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게. 근데 왜 여쭤봤냐면 네. 초등학교 때 되면 보통 이제 가요 같은 거 TV에 나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흥얼거리거나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서 좀 의아한 분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른 노래도 잘한다고 이것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적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판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음악을 알려야겠다. 네. 그래서 트로트 노래도 나오시더라고요. 트로트. 네. 트로트, 좀 어릴 때 트로트를 해보자. 그래서 작곡가들이 곡도 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판소리로 아직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았는데 해도 될까? 아니야, 나는 아직 판소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돼 해서 그때는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쯤은 해도 내 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혹시 공통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 국악 공통점이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경기면은 뭐 이렇게 목을 꺾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위로 치잖아요. 네네.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이게 뭐 연기성이라서 부드럽게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위로 치는데 여기다가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목을 위로 치잖아요. 약속한 그 사람 비슷한 성향이 있고요. 남도민요는 목을 꺾어주고 평으로 질러내고 떨어주는 이 삼음을 가지고 부르는데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디서 꺾었을까요? 예. 에? 예 아닙니까? 아리랑 스리랑 떨어주죠. 네. 아라리가 났네 평으로 질러내는 소리인데 여기에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떨어지죠. 슬퍼 꺾었어요. 또 울지 말아요. 이런 성음들을 다 넣어서 부르기 때문에 트로트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죠. 그렇군요. 트로트 잘하시네요.
좀 전에 다 얘기를 네.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저 하여가를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중가요의 네. 국악을 접목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판소리 잘하는 사람인데 트로트를 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셨지만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주변은 너무 좋다고 얘기들 하세요. 근데 작곡가가 싫어해요.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판소리 완창만 하고 이 가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언제 활동하세요, 선생님? 네네. 많이 좀 활동 좀 해주세요. 그런데 완창이 막 공연이 잡혀 있으니까 네. 이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활동하길 원하고 그래서 이제 활동할까? 그래요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 네. 이제 트로트 가수로 또. 네, 네. 이제 명창 김정민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이름은 예명이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리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즐거울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에 울고 웃고, 제 노래로 힐링이 됐다고, 그리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네. 한 번 공연에서는 암 환자를 만났는데요. 제 공연을 보고 많이 울고 많이 웃어서 여직 산 사람 중에 가장 행복했다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구나 해서.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소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다. 제일 힘든 건 그거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서양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내 노래에 기립을 보내고 내 공연이 언제 올까? 선생님 언제 오나요? 사실 밀라노에서 19년대에 공연을 하고 제가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세 군데를 일주일 만에 순회를 하고 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밀라노를 빼놓고 왔더니 밀라노 총영사님이 밀라노 사람들이 왜 우리 여기는 빼고 가느냐. 너무 안타까워해서 다시 밀라노 적벽갈 공연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해외에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현실은 국악 공연, 판소리 공연 지루해하고 그 공연 가격이 비싸면 왜 비싸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내가 열심히 연마하고 하는 공연이 우리 한국에서는 현실상 그렇지 못하다 할 때, 네, 사실 제 공연은 거의 여기서 매진이었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되면 다 만성이 될까? 라는 걱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어요. 네. 근데 뭐 약간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즐기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음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의 민족이다라고 말했던 슬픈 노래들만이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진짜 우리 음악을 한번 크게 즐겨본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조금 더 멀어지고 그래서 서양 음악에 밀리고 대중음악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변화의 시작점을 또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